예, CBS 박종현 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정혁 전 국민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한 5시 30분 정도에 속보로 이분이 드디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 항소폭이 닷새만입니다. 요 표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김정혁 최고부터. 이분이 그러니까 질질 끌었잖아요. 지금 사퇴를 안 하면서. 예.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자기 책임인지 외압을 받아서 한 건지 뭐 서울지검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은 언제 상의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퇴를 미뤘던 이유는요. 만약에 외압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돼서 민사소송이 가능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국고로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돈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법률가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돼? 어쩔까 하면서 좌고우면하다가 예. 그러나 결국은 이 쏟아지는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사의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민주당에서 사의 표명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 사람이 계속 있어서 이 사람이 바람막이 해주고 두드려 맞아주는 거 그래야지 자기들한테 안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이후에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거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애초부터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분을 앉혀놓은 이유는 그래서 아닌가. 그러니까 갖고 그냥 검찰을 쥐고 흔들려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면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앉혀놓은 게 아닌가. 그 민주당에 아주 노련한 그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맥 소장님. 저는 사실상 뭐 검찰의 뭐 민주당의 노련한 그 계획이 있었다. 그거는 뭐 이게 논리가 어디서부터 제가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논리가 전혀 없고 사실상 노만석 총장 대행이나 정진우 중앙지검장 둘 다 비겁합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현 이재명 정부의 수뇌부로 임명이 됐고 예. 이제 검찰이 1년 뒤에는 문을 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부에서 검찰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 예. 사실상 항소 폭에 대한 부분들을 노만석 총장 대행이 본인 책임화에 했다.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검찰의 여러 가지 처지들을 고려해서 한 거다. 나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나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이 설명을 하라 그러면 끝까지 나의 결정이다. 사실상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제 추측의 영역이지만 지금 보안 수사권이라도 뭔가 우리가 향후에 검찰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항소에 대한 무분별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케이스로 이걸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사직을 하든지 남든지 해야 되는데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아니 항소를 접수할 수 있는 정결권이 있는데 그걸 해놓고 나서 이거는 부당하니까 내가 했습니다. 저 사직하라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검찰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원래 ABC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죠. 이제 검찰총장이라든지 수장들이 그렇죠. 외부 압력이 오면 검찰 편에 선택을 한 다음에 나 물러난다 하고 물러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그래 왔잖아요. 검찰 편의 선택이 아니고 물러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검찰 내부에서 더 이상은 이제 그 정치 검찰로서 그동안 누렸던 호사들을 누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 다 그냥 포기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개업하려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계신 분들이나 예. 민주당 쪽 입장을 나와서 말씀하시는 패널 분들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 맥 소장님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맥 소장님 지정은 안 했습니다. 일부 이제 일부 네. 이해 방해는 없고 일부 외부에 그러니까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압력을 가한 사람이 나쁜 건지 압력에 굴복한 사람이 나쁜 건지 그걸 좀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힘으로 누를 수 있고 우길 수 있지만 결국엔 윤석열 정권 봤을 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예. 우리가 부당한 압력과
여러 가지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 불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예. 우리 그때 한참 방송하면서 추측과 분석만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 부당한 압력에 항거한 박정훈 대령 우리가 상당히 막 응원했고 정의로운 군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단독으로 혼자 판단해가지고 항소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법무부 차관이 일단 통화했다라는 것은 계속 이진수 얘기를 차관. 했고 예.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다 항소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하고 그렇게 압력을 가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지금 항소 포기한 거는 잘못됐습니다. 항소 포기한 것이 항소 포기를 왜 했는지 설명하세요. 총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사로서 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이거는 뭐 구태타를 한다라는 등 항명을 하니까 검사 징계법을 바꿔서라도 파면시키겠다라는 등 이런 얘기하는 거 양심에 안 찔립니까? 맥 소장님 빼고 맥 소장님 그런 얘기 안 하시니까 예. 마지막에 맥 소장님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2단 콤보로 먹인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예. 부끄러워야 된다. 부끄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 그런 분들 부끄러워야 돼요. 저도 박 그 실장이? 민주당이 그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서 검찰이 제대로 안 했다.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면서 검사들이 기계가 없냐,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기계가 빠졌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쓴 표현이 고쳐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그래도 수사에서 검찰 물론 일부 비리 검사나 나쁜 검사도 많지만 대부분 그래도 검사들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다. 특히 결정타는 심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게 된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프로스 게시판에 일부 검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들불처럼 일어나는 안 일어났거든요. 예. 자 그때는 어떤 게 올바른 게 있는데 검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했다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사건도 항소를 안 한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정의당에서도 항소를 안 한 건 잘못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항명을 해요. 물론 선택적 항명에 대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검찰이 일단 검사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맞는 거죠. 예. 목소리를 높인다고 얘기하는 것을 항명으로 하는 프레임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아니 김기현 근데 최고.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처음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집권당 쪽에서 주장이 뭐냐면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예. 아니 무슨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추징금도 안 되고 그다음에 형량도 이게 뭐냐 그리고 논란이 되는 그 이해관계 충돌법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퉈봐야 되는데 이거 다 덮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있잖아 민사소송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돈은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나빠지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냐면 야 검찰 니네가 안 낸 거잖아. 뭐 우리가 언제 안 내라고 그랬어? 우린 얘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또 바꿨어요. 바꿨다가 그래도 계속 시끄러워지니까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저 검찰 악마화를 해서 저 자식들 말이야 검찰 니들 항명이야. 니들 말이야 검사 징계법 바꿀 거야. 뭐 이래가면서 프레임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는 최종 결정은 뭐냐면 검사놈들이 원래 나쁜 놈들이야. 저 새끼들 말이야. 저분들, 저 사람들 말이야. 예.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징계해야 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사들에서 갖고 있던 거부감이라다 이런 것을 극대화시켜서 본인들이 잘못한 걸 덮어버리려는 이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검사들이 항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항명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저항하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국민 징계법 만들 겁니까? 여론 징계법 만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어가는 게 완전히 전형적인 80년대 운동권 저도 속해 있었던 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짓인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뭐 국민 여론 징계법은 있을 수 없는 그 예. 국민 징계법 비교고요. 하세요 그러면. 검찰 징계법이라는 건 검찰은 아주 특수한 조직이에요. 예. 고모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면에도 있어서도 징계 절차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권을 누려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은 이번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것을 사실상 보니까 이 검찰의 제도 고역으로 이제 검찰이 1년 되는 문을 닫는데 예. 이 건을 자꾸 선택적으로 반발을 하네. 이게 뭐지? 결국에는 정치 검찰이 마지막
뭔가 반발이다. 라는 것이어서 저는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임 전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일부 이 항소 포기가 범죄자들의 추징금을 못 받게 하고 결국엔 그들의 주머니를 배불러 주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논리를 좀 설명이 이제 되더라고요. 예. 그동안은 저도 그런 가능성이 좀 항소를 안 함으로써 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판시를 했더라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또 그 언론에서도 분석을 했더니 결국에는 이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환수금이 1,128억 원이다라고 특정을 해줬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사를 통해서 특정해서 다툴 수 있는 판결문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거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논거는 틀렸다. 알겠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 프레임부터 조금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기 댓글에 소망님, 테디님 이런 몇 분들이 소영주 안다. 차라리 침묵해라. 쉬어라.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그런다니까. 잠깐만, 알겠어. 안 돼요. 자, 잠깐 시켜서 가겠습니다. 그 이쯤에서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항소에 반대한 적도 외압도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논의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화면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만약 일선청에서도 서면으로 안 하셨죠? 네, 일선청에서 그 위법입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든 뭐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은 결코 이제 지시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과 소통한 바 없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본인의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까지 들으셨는데 김재욱 최고 지금 저 발언을 보면요 본인이 굉장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서면으로 지휘하지 않았다. 아니 만약에 정말로 서면 지휘권이 있어요. 지휘권이 있으니까 검찰총장한테 지시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책임을 자기가 지면 돼요. 과거에 그 동국대 교수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있을 때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김종빈 총장이 알겠다. 그 대신에 난 사표 내겠다라고 사표를 냈어요.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이에요. 그 대신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서면 지휘 안 했다. 근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사실상은 압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경로에서 최상병 때처럼 고함을 치르고 이래야지 이게 외압이고 신중하게 검토해 해서 결국은 11시 50분에 그 서류를 들고서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수사관들이 이게 뭐냐 철수하란다 그러면서 철수하면 이거 외압이 아닙니까? 본인이 외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대통령실과 아무런 상의를 안 했다. 누가 믿습니까? 이 사건이 대정동 사건의 공범으로 지금 대통령은 그 재판을 중지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대통령과 직접 관계돼 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대통령실과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 누가 믿습니까? 오늘 또 폭로 나왔잖아요. 남욱이 얘기하면서 김만배가 그러는데 3년 내로 대통령이 풀어줄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녹취록을 깠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너무 간단해요.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그런 금전적 이익과 그리고 형사적인 그런 이익을 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나 그 주변 그 정진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화살을 잘라낸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범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리해서 굳이 항소 포기를 뭐 뒤에서 조율을 해서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잘 판단해라 해서 얻을 실익이 뭔지를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굳이 민주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취소 포기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재판을 중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무리하면서까지 그리고 드러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이들 민간업자들은요. 저도 그 캠프에서 수년을 이 부대변인 하면서 있었지만 예. 너무 이 사람들이 싫었어요. 아. 특히 유동규 씨. 아. 말 바꾸고 뒤에서 곡한 열쇠 맡기라는 터지 돈 받아 먹고 그게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사람하고 무슨 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막 흥분해 가지고 이게 막 상상과 소설을 쓰는데 그냥 딱 거기까지 항소 포기 부분을 왜 검찰이 그러게 본인들 책임화해서 딜을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그냥 알아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말이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이걸 대통령까지 가서 탄핵하자 이런 것들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나중에 저는 역풍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뭐 신중에 판단해라라는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항소 포기가. 그래서 이 후폭풍을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항소 포기에 그러니까 뭐 아무리 따져봐도 물론 약간의 이익은 있겠죠.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재판에서 뭔가 그래도 유리한 사실관계 해석 이거 있겠지만 이 정도로 후폭풍이 큰 일인데 이걸 그냥 했다고 저는 잘 이해가 납득은 안 되고 다만 지금 정성호 장관 말에 하나의 답변은 있는데 만약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수사 철저히 해라 라는 어떤 거에서 이거는 강력하게 대응해라 라는 것처럼 정당하다면 문서로 지휘하죠. 그리고 대통령실과 상의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떳떳하니까. 예. 상의도 안 했다고 그랬고 논의도 안 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항소 포기가 옳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나는 그냥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어요. 예. 만약 항소 포기가 옳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정치검찰의 조작된 수사고 항소 포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근데 정성호 장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노만석 대행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항소 포기가 옳지 않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옳지 않은 결정에 검사들이 항명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민주당에서 이거를 어떤 진영 대결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거다. 더구나 여당이. 예. 그래서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이걸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데 왜 항명하냐? 그러니까 이건 검사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솔직히 검찰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감정도 국민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지난 10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무리한 기소로 그리고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항소를 남발한 거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못하도록 좀 법규를 좀 손보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이번 사건을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범죄자들 처벌받게 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집단에게 이번 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럼 검찰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내도록 그런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지 항소 안 했어. 하지 마. 잘했어. 항소 안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은 이거 완전 윤석열 검사들이야. 항명이야. 쿠데타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맞냐고요. 근데 이것도 이해충돌방지법이랑 특경가법상 배임죄 부분이 이 판결문을 보세요. 공소장을 엉망으로 쓰니까 재판부가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소시효도 끝난 걸 가지고 온 겁니다. 항소를 해봤자 실익이 없어요. 예. 공소시효 끝난 거 나중에 항소 그렇죠. 그 다음에 배임죄 부분에 있어서 특경가법은 왜 또 이게 무죄가 나왔냐? 그 검찰 조서 자체를 이해충돌법에서 받은 거를 이 배임죄의 증거 자료로 쓰니까 이런 엉터리 공소가 어디 있냐 하면서 이것도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를 검찰이 억지로 밀어넣은 부분들을 재판부가 판단해서 날려버린 겁니다. 수사적. 그걸 보시면 돼요. 예. 판결문을.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법을 다시 항소를 한다고요?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 증거 자료를 어디서 또 구할 겁니까?
그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그게 아니죠. 그거를 검찰이 판단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평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러면 충분히 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그 부분이 미진했다면 이미 보완을 했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업무상 배임죄 최초에 출발했던 걸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 업무상 배임죄였어요. 예. 아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해충돌법을 넣고 거기에 특경법상 배임죄를 추가로 하면서 이 사건을 키우려고 했던 검찰의 2차 수사팀의 무리한 공소가 결국에는 1심 재판부에서 된통 당하니 결국엔 검찰에서 이 부분에 항소의 실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럴 바에는 검찰의 실익을 챙기자라는 수뇌부의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추측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자, 김재현 최고. 지금 있잖아요. 민주당 얘기하는 거 보면 민주당은 그 1심 판결이 무슨 완벽한 완결된 걸로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있어요. 민주당은 3심 대법원 판결조차도 그거 잘못됐다고 길길이 뛰시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1심 재판부가 그런 판결 내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를 무혐의로 예를 들면 그 주장하는 것들, 그 무죄를 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항소심 가서 다퉈봐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온 국민을 다 뒤집어 놓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장동 범인들한테 그 일당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이 돌아갈지가 뻔한 건데 이것을 항소도 하지 않아? 근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검찰 니네가 수사를 잘못해놓고 2심 가서 질 것 같으니까 수뇌부가 안 한 거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이걸 떠밀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윤석열 검사 마무리. 그런가요? 예, 한 10초 남았습니다. 예. 윤석열 사단이 항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검사장들 25명인가 26명이 5명인가가 했는데 그중에 16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따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